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미운 감정이 들 때의 4가지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세 아들과 그 아들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가장으로 있는 첫째 아들은 자신의 성과를 계속 가로채는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친구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숨이 제대로 쉬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셋째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떠나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들이 그녀의 사소한 요구조차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하였습니다. 아들들, 현관등 좀 이번 주말에 바꿔주면 안 될까? 아들들, 이번에 김치를 해야 하는데 함께 마트에 가주면 안 될까? 라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면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요 라며 어머니 일에는 무심한 듯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저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힘들게 키운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안 되겠다 싶어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는 현자들을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찾아간 첫 번째 현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그 감정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화장실에 변기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들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으로 생기게 되는 미운 감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자의 말대로 현실에서 각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에게는 그 방법이 무척 요긴했습니다. 부장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눌렀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올라오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장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효과를 본 첫째 아들은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의 일에도 적용을 해보았고 덕분에 직장 내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과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엄지손가락에 피멍이 들 때까지 눌러보았지만 친구에 대한 미운 감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손가락을 누르게 되는 강박증만 생겨나 버렸습니다.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손가락을 눌러보았지만 오히려 화가 나는 감정이 더 증폭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매일 변기물을 내려보았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회오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 되겠다 싶어 첫째 아들을 제외한 두 아들과 어머니는 다른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현자는 온화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생긴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면 감정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로 미운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자의 말을 듣고 돌아온 그들은 현자의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에게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이해가 되면서 측은지심의 마음마저 생겼습니다. 그러자 친구에 대한 미운 감정도 많이 사라지게 되자 숨이 막힐 듯한 감정에서 해방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여러 곳에서 돈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은 자신을 떠난 여자친구가 결코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려고 애썼던 자신을 떠났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또한 아들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아들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과 어머니는 세 번째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께 맡기십시오. 다 신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현자의 말을 듣고 온 셋째 아들과 어머니는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은 더 이상 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잊게 되자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세 번째 현자의 조언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께 맡겨보아도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혼자서 다른 현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번째 현자는 희고 긴 머리와 턱수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노인 같아 보이는 그에게 어머니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새 아들들을 잘 키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들들은 잘 커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까지 들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들들에게 별일이 아닌 것에도 크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들이 다 잘 되었음에도 저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며 그저 아들들에게 미운 감정이 드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 현자들을 만나보고 이런저런 반복도 다 해보았지만 저에게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복에 겨워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져서 아들들도 믿고 주변 사람들마저 미워지기만 합니다. 제발 저에게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현자는 한동안 말없이 지그시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앞에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앉아있구려. 네, 무슨 말씀을? 저는 벌써 60이 넘었는걸요. 허허, 당신은 30대 중반부터 당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아들들을 잘 키우는 데에만 사용했지요. 그러다 보니 당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 원했던 인생의 경험과 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30대 중반에 멈추어 있는 상태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하지 못하고 지금껏 지내왔으니 그 누구도 당신을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뚝이 터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조금은 가슴이 후련해진 어머니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미 시간은 흘렀고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들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조차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생 동안 해안의 감정으로 살 것을 생각하니 저는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요. 어머니의 말을 말없이 듣고 있던 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보시오. 나는 몇 살로 보이시오? 뜬금없는 현자의 질문에 어머니는 현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쎄요, 한 70 정도 되어 보이십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40대 중반이오. 나는 부도 젊음도 아닌 깨달은 자가 되고 싶었다오. 그런데 사실은 진정 깨달은 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깨달은 자로 보이고 싶었던 게지요. 나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 두려워 머리도 기르고 턱수염도 길렀고 그리고 매일 나이가 많은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 몸이 이렇게 늙어 있는 게 아니겠소. 하하하. 현자의 실없는 웃음에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어머니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소이다. 바로 바라보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도 예외가 아니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자 선물이지요.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답게 변할 것이요.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젊게 변할 것이외다. 자신이 바라보는 능력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남을 미워할 일도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원망할 일도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 나이에 제약받지 마시고 지난날 했으면 하는 것들 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여 남아있는 생을 멋지게 채워가 보시구려. 어머니는 현자의 말이 참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 중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면서 멋지게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에게 젊음과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을 묻자 그녀는 자신은 늘 젊다고 생각하며 나이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현자를 만나고 온 후 여전히 어머니가 가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과 달리 그녀는 아들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줄어들었고 자신을 원망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상상이 들 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지만 이상하게 앞으로는 그 모든 게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옷 만드는 일을 배우기로 결심하였고 본격적으로 배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씩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해결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에 앞서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주고 자신의 마음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있어야 진정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였습니다.